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사업.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에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올 하반기 이후에나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와 시공 입찰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자체 주민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지역마다 철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실 출연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명준 고성군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물류 전문가죠. 강릉 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김영식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철도정책 전문가 강원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사업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박사님께서 좀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3일에 이제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면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주관부처인 국토부하고 그걸 이제 지원해주는 강원도죠. 어떻게 보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2027년까지 지금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그걸 역산을 하다 보면 사업 시행 기간이 한 5년에서 6년 걸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올해 말, 내년 초쯤에는 설계가 끝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 맞춰서 가다 보니까 이제 9개 공구로 나눴죠. 사업 공구를 나누면서 일부 이제 한 구간에 대해서 이제 턴키 형식으로 해서 원래는 이제 기본 설계라는 부분과 실시 설계라는 게 이제 나눠져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원래 정상대로 하다 보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뭐 주민공청회 얘기가 이제 잠깐 나오셨는데 네. 이미 그 기본 계획을 하면서 시군별로 공청회를 한 번씩들은 다 하셨습니다. 그래 하셔서 그 결과나 이런 것들도 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 찾아보시면 다 있고 그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를 이제 통합해서 가다 보니까 아마도 올 이제 하반기쯤 되면은 공청회가 다시 한번 또 열리는 그런 수순으로 있을 것으로 저희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말 착공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가능하려고 지금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는 거죠. 다만 그런 건 네. 있습니다. 9개 구간을 전부 다 동시에 다 착공한다는 보장은 뭐 확실하게 보장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착공은 고성군에서 하시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지금 예상입니다. 예. 네, 그래도 그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한 번씩은 했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올해 말 착공이라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설계까지 끝난 상태에서 그때 그렇지 주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진 않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이제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를 하기 전에 그 전개가 완성되기 전에 공청회를 반드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이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노선들이 많이 검토들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단지 그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의 기간이 좀 짧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주민공청회를 또 그렇다고 안 한다? 그거는 아니고요.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하게 되고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연말 가기 쉽지 않을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케이스가 이제 그 서울 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같은 경우도 양구군이 양구 예. 역사 위치 때문에 사실은 꽤 많은 한 1년 넘게 시간을 끌었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제 올 연말까지는 한다고 합니다만 지금 뭐 강릉역 지금 얘기 나오시는 부분이라든가 뭐 속초 그다음에 뭐 고성이 이번에 그 909 그 사업 착공 빨리 시작 그 업체 선정 문제도 조금 문제는 있었는데 그 문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주민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이 무사히 넘어간다고 한다면
뭐 착공식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9월 달에 이제 강릉, 뭐 양양, 속초 뭐 이래가지고 그때 한 것은 사실 이제 공청회라기보다는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공청회였어요. 아, 그렇죠. 근데 예. 물론 그렇긴 한데 예. 그거 자체가 이제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들어가 나면서 환경 전략 영향 평가와 그걸 동시에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예. 1차적으로 일단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1차로는 접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말 그대로 좀 공청회라는 것은 뭐냐면 공청회를 하고 나가지고 의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그 의견들을 수렴해야 그것이 공청회의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당시에 했던 프로젝트가 하나도 수렴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 했지만은 왜 그런 것들이 수렴이 안 됐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공청회를 한 번 더 하자. 뭐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동해북부선은 지금 이제 김 박사님 얘기한 대로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수건했던 사업을 어쨌든 예타 면제라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애타게 목타게 이 동해 북부선 철도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그 결과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역 발전. 그 외에는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철도가 놓여졌는데 이 철도 노선이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하면 우린 이 철도 저는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도는 한번 놓여지면 이건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한 번 놓을 때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리고 지역 발전과 더불어서 이것이 존재하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 발전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해다와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이후에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는데 곧바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공청회 자체가 요식행위로 또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타당성 조사라는 걸 이제 거치고 나면 기본 계획이라는 걸 이제 고시를 합니다. 이 노선 뭐 역을 몇 개나 세울 거고 신호장을 몇 개나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노선을 좀 이제 실질적으로 긋기 시작하는 게 이제 기본 설계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뭐 측량도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실시 설계라는 걸 또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과정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 속초나 이제 춘천 속초 철도라든가 이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을 단기간 내에 지금 끝내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를 통합해서 가는 턴키 형식이라고 이제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민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이 횟수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 그렇게 되면은 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9개 공구가 전부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착공식을 일단은 시작을 하면서도 이 사업을 또 계속 또 추진해 나가는 뭐 그런 형태를 가져가지 않겠나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나오셨는데 고성은 어떻습니까? 동해 북부선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사실 저도 그렇고 주민들도 이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좀 많은 좀 질문도 받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답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좀 매우 좀 아쉽다고 생각되어지고 지금 박사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렇게 시간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던지고 뭐 라인 어느 정도의 라인과 역사의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하면서 사실 주민 의견들이 좀 모아갈 수 있는 뭐 그런 선행적인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부분을 전혀 지금 접근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도 이제 막연하게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좀 궁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더 뭐랄까 희망적으로
그냥 막연함보다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나간다는 그런 것도 좀 알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금강산 육로 관광이 막히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인구도 많이 줄고 있고 이제 어족 자원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철도가 놓였을 때 우리의 경제적 욕구를 얼마나 채울 수 있고 우리 지역의 발전이 어떻게 되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큰 대의적인 부분에서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정말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다 이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생활, 우리 동네, 우리 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은 이제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함군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다른 고성에 사시는 분들이 더 모르실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군수님만 모르고 다른 분들은 다 잘 알고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사실 좀 답답하죠. 대신에 이제 대의적으로 이제 이거는 우리 국가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이고 꼭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협조해야 되고 우리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이 정도는 얘기하는데 세세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비밀은 아닌데, 그렇죠. 뭐 숨기려고 숨기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좀 앞당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시면은 그 얘기는 제가 좀 하면은요. 저희한테 이제 전화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노선이 어떻게 되느냐, 역사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좋습니다. 근데 심지어 지금요 2주 전에 측량도 했어요. 실시 설계에 의한 측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국토부에 물어보면 국토부에서 우리는 역사나 노선을 결정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느냐. 당신들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인해 가지고 벌써 측량을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철도 이제 공단에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물어보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역사 위치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 또 다시 설계해야 되고 측량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역사를 결정해 놓고 노선을 결정하고 하자. 그러면 의견 수렴을 통해서 빨리 결정하면 당신들이 더 빨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가 봐요. 그거는 이제 교수님이 약간 오해를 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저도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노선이 거져서 지금 뭐 측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계획을 이제 고시를 하면서 사실 좀 급하게 가다 보니까 사전 타당성 조사를 조금 미흡하게 간 부분이 있어요. 국토부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제 노선 대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되던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좀 검토를 하려고 국가철도공단 자체에서 아마 실시를 하신 걸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어쨌든 국토부 입장을 뭐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기본 설계가 이제 들어가고 나서 한 중간 타이밍이 되게 되면 그때쯤 이제 좀 본격적인 노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아마 이제 쟁점 사항이 되지 않겠나. 지금 하고 있는 측량이나 이런 건 정말 그냥 하고 있는 거네요. 그냥 저희들 오해할 필요 없는 오해할 거죠. 상황은 아니고요. 정말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노선을 검토를 처음에 이제 3개 노선을 저희들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 그걸 뭐 그렇게 오해를 하시거나 그러니까 이미 다 돼 있는데 말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이건 다 돼 있으면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그냥 한번 하는 걸로 일단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지역 그런 주민들이. 상황은 아닙니다. 자, 고성군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909 입찰이 무산됐다고 또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뭐 방송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이제 그 턴키를 이제 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사 이제 누가 공사를 할 건지를 이제 발주를 하면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구가 사실은 북한의 금강산 관광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특정 업체가 이제 할 거다. 그 업체가 할 거다라고 이제 딱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일부러 안 들어온 거죠. 입찰을 안 한 입찰을 거죠. 아예 안 한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그 업체가 안 들어온 거네요. 아니 그 업체가 이제 혼자 들어오셨죠. 단독으로. 그러면 또 안 되는 경쟁 거군요. 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다른 하나 업체들이 업체만 이제 안 들어오신 입찰을 하게 거예요. 되니까. 물놀이 쓰기 싫다라고 해서 다른 그렇죠. 업체들이 안 그러니까 들어오다 정확히 보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다시 아마 재조정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8월까지 하게 되면 뭐 큰 문제 없이 가지 않겠는가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문제는 없는 네, 거네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이 지역은 자체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군수님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군수님 생각이시죠. 여기도 이제 네. 터키 방식으로 시행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계하고 시공이 같이 하고 또 이게 빨리 좀 됐으면 또 시간적 여유가 있을 텐데 이게 9월까지 아마 네. 입찰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이제 9월 한 설정되면 둘째 주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좀 지나지 않나 좀 이런 좀 걱정도 하고 그래서 주민의 어떤 욕구나 이런 것을 반영하기에 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설계와 시공이 달리 한다면 설계 분야에서는 주민 의견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데 예. 사실 시공까지도 생각하면서 설계를 하다 보면 주민의 어떤 요구가 그만큼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걱정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공사가 늦어지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사실은 이제 그런 우려도 지금 하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 909에 보면은 화진포라는 예. 곳이 신호장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군수님 보실 때 고성에 계신 분들은 신호장을 원하나요? 아니면 화진포역을 원하나요? 그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화진포역이겠죠? 역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신호장과 역에 대한 그거를 차이를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호장이라는 개념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이제 이게 저희들이 전철이나 이제 철도가 이제 다니다 보면 그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렇게 한 곳에 직접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위치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혈관에 있어서 그 중간에 펌프질을 해주는 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들이 이제 집적돼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다가 조금의 시설을 좀 더 이제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갖춰주게 되면 역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진포 신호장하고 남강릉 신호장, 양양의 그 38선 신호장 이렇게 세 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각 지역에서 지금 이 신호장들을 다 간이역으로 좀 승격을 시켜달라는 이제 얘기들을 지금 하셔서 예. 간이역이 돼버리게 되면 이제 멈추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에 대한 기능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부속 시설들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럼 규모가 또 변경이 되고, 그러면 일부 노선이 약간 수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숟가락 수저만 올리는 게 아니고 따로 그건 밥상을 아닙니다. 또 차려야 되는 또 상황이 차릴 되는 될 수도 거군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타고 내리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고 그러면 공간이 그만큼 넓은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그런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철도가 지나다 보면 그런 위치를 찾기는 또 쉽지 않고,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화진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시겠지만은 그 지역이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보호 때문에 묶여 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화진포 쪽으로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철도가. 그러다 보면 외곽 지역에다 세워놓고 안으로 연결하는 방법들을 또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또 뒤에서 이제 예, 지금 말씀해 말씀하시겠지만 주시죠. 사실 화진포역이 필요한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제진역이 민통선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역으로서의 기능을 제진역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의 어떤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해결돼 가지고 통일의 수준까지 간다면 화진포역은 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꼭 필요한 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역의 개념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도 논의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화진포라는 게 이제 석호로선 제일 큽니다. 남한에서 제일 크고 제일 자영 경관 그대로를 잘 갖추고 있고 거기에 또 김일성 별장과 이승만 별장, 이금용 별장이 있는 어떤 역사의 현장을 또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응봉이라는 곳에 올라가 보면 바다와 호수가 다 보이고 금강산까지 보이는 아주 절경의 어떤 그런 곳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관광 인프라도 갖추고 있고 그 역사로서의 위치도 잘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예. 우리 지역의 아주 중심적인
역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해 나갈 그런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진력은 그 언젠지 특정할 수 없는 미래에 남북 관계가 좋아졌을 때는 역으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좀 고성군 입장에서는 화진포역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고성은 그냥 철도가 놓이고 그냥 끝나는 지역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화진포 신호장을 그 간이역으로 승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 국토부 입장에서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러니까 국토부가 추진하는 어떤 사업들에 대한 것을 거기다가 좀 반영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 필요하다는 식의 어떤 논리를 좀 피는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좀 용이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작업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실은 이제 환승의 역할은 화진포역에서 하고 환적의 역할은 제진역에서 또 이렇게 좀 이원화해서 갈 필요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항구도 지금 뭐랄까 뭐 동해항이 있고 뭐 부산항이 있고 하는데 이미 지금 수용의 어떤 단계를 넘어섰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하는데 좀 유라시아의 어떤 큰 그런 의미를 담은 항구가 정말 꼭 하나 들어섰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물류가 나와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요. 사실 동해 북부선, 그러니까 동해선 전체, 부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북한을 통과해서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연결하는 이 프로젝트, 이 동해 북부선을 연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객을 위한 운송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물류를 위한 운송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뭐 간이역, 뭐 지역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강릉에서 서울을 연결하는 KTX를 할 때 주변 분들이 야, 우리 지역도 KTX역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다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그 지역들 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투자도 하고 건물도 짓고 몇 층짜리 다 지어놨습니다. 식당도 지어놓고 뭐 다. 손님 몇 사람 안 옵니다. 전부 다 빚더미 앉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철도가 나가지고 거기에 역사가 생겨서 뭔가 확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것도 함부로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지역 경제를 역행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물류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각 지역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지금 강릉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속초, 양양, 고성은 그나마 낫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아마 전체 100으로 이 노선의 활용도를 본다 그러면 80% 정도는 저는 물류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20% 정도가 아마도 여객 운송을 아마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객은요, 절대 북한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북한이 그런 것들을 오케이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물류의 입장에서는 통관료를 북한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노선이 우리가 뭐 기차표 사가지고 유럽까지 간다. 이거는 그냥 퍼포먼스인 거지.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근래에는 그래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물류를 가지고 유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강릉이라든가 속초, 동서 고속철도가 연결되어지면 이런 노선을 타고 동해안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산까지 안 가고 동해안에서 바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 역사를 어디다 놓을 것인지, 그 다음에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은 일단 물류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들 물류는 나중 얘기고 일단 여객을 위해서 역사나 노선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강릉 같은 경우만 해도 지하 2층으로 지금 역사를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지하 2층으로 놓으면은 물류 컨테이너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그건 끝이에요. 강릉은 그냥 여객만, 수요만 확인해야 되는데 아니 어디 가서 물류를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물류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지하로 컨테이너를 옮긴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물류 안 하고 여객만 하겠다는데 여객이 몇 명이나 올 것 같습니까? 하루에 부산에서 제진까지 연결하는 철도가, 여객 철도가 몇 번이나 운행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좀 예.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네네. 철도가 놓이면 이제 서울에서 고성까지 한 1시간 30분이면 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패턴이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면 더 많은 이제 여행객들이 이제 우리 고성을 찾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예. 만약에 이런 이제 고속철도가 우리 고성으로 이제 바로 직결돼 가지고 들어온다면 이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서 더 많은 그러니까 이제 여객들이 그 기차를 활용해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강원도의 어떤 노선을 뭐 철도든 고속도로든 하면서 예타에 뭐 문제가 있다 뭐 했지만 놓고 나서 완전한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이것도 역시 놓고 나면 서울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사실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철도라고 해서 물류만 수송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객하고 물류를 같이 수송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류를 수송을 하려면, 철도가 그 역할을 하려면 철도역을 주변으로 한 물류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걸 자꾸 놓치고 계신데, 이게 단선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물류는 단선 전철화를 해가지고는 소통이 안 됩니다. 이유는요? 용량이 굉장히 작아진다는 거죠. 이미 동해 북부선 철도나 춘천 속초를 보면 원주간 강릉선을 제외한 두 개의 철도는 다 지금 단선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선이라는 거는 가다가 저쪽에서 오면 어디 잠깐 그러니까 역 중간 비켜놨다가, 역에서 예, 차가 예. 멈춰 있다가 지나고 네, 난 다음에 네. 다시 가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일 뭐 한 36회 정도밖에 운행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움직일 수 있는 물동량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단선인 거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가야 된다.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단선일 아니, 경우에는 그러지 많이 않습니까? 나르고 싶어도 못 나르는 거죠. 네. 아니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시면 물병에다가 용량이 한정돼 있는데 물 담으려고 하는데, 자 TSR 아까 지금 뭐 북한 물동량, 뭐 부산에서 오는 물동량 다 채우고 싶어 여기다가. 그런데 병이 한 2개는 있어야 되는데 예. 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자꾸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객이 이렇게 좀 전도된 느낌이 좀 있어요. 지역에서 좀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더 논의가 좀 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예. 제가 네네네. 일단은 이제 사실 우리가 원해서 단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복선을 원하는데 정부가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단선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한다 그러면은 오케이예요. 근데 정부가 예산 핑계대고 지금 이 동해에서는 전부 다 지금 단선으로 깔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건 정치적으로 어떤 경우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선해야 된다라는 것은 100% 찬성하고요. 김재진 박사님이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류단지. 이 물류단지가 보통 세워지는 것은요, 우리가 크게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일단 이 철도와 그다음에 고속도로와 그다음에 소위 우리 복합 물류라 그러죠. 항공, 항만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려 있는 지역에 이 물류 단지가 섰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극대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동해안을 살펴보면 항하면 속초항이나 동해항. 동해안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컨테이너를 올리고 내리는 크레인 시설이 없지만 조만간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보면은 항공. 양양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연계하게 되면 또 활용할 가능성이 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 오는 물류는 강릉이나 속초 같은 경우에 연결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에 고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국경선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에 보통은 컨테이너 야적장들이 만들어지고 물류센터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조그만 동네다가 집집마다 다
물류센터를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중에서 가장 말씀드린 대로 교통이 원활하고 물류 수송이나 운송, 그다음에 사람도 어느 정도 인적 자원도 있어야 되고 또 땅도 있어야 됩니다. 물류 단지를 만들려면 좀 커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산업 단지도 조성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결국 물류 단지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그 지역들이 상당히 산업화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옳은데 지금 우리 지역의 문제는 노선 자체나 역사가 잘못 들어서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내에다가 역사를 박아놨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물류단지? 뭐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산업단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바깥에다가 빼놓으면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와 연관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시내에다가 집어넣은 것만이 능사만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군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은 군수님께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의 고성 유입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고 또 교수님께서는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북한을 관통해가지고 시베리아를 지나는 그 부분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굳이 제가 하나 답변을 먼저 제가 드리면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가 거의 안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돈은 넘쳐나지 갈 데는 없지. 그러니까 사실 동해안을 찾는 것이거든요. 코로나가 어쨌든 올해가 됐든지 내년이 됐든지 이것이 이제 완화가 되고 백신이 이제 다 전 국민을 통해서 아니면 전 세계 국민들이 정리가 되면 그때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성이나 동해안을 얼마나 찾을까요? 저는 지금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이제 과하게 해석한 것이고요. 그때 되면 저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네. 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몰랐었다. 그리고 사실 비어 있었습니다. 투자가 없어가지고 와도 어디 머무르거나 뭐 먹거나 주무실 때가 마땅치가 않았고 뭐 이런 여건들 조성이 안 돼 있었는데 이제 직시를 하면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쉽게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고 이틀 정도 쉬는 날에는 내려와서 묵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아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80%가 물류고 또 수도권에서 60 내지 70%의 어떤 물류가 생산이 된다. 생산돼가지고 이제 우리 동해 북부선을 타고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제 그 노선에서도 보면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는 화물 열차가 사실 속초로 이렇게 스윙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방향도 지금 잘못 설정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북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지향하는 바 쪽으로 이제 직결 노선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저런 부분들을 잘 살피고 그런 것들을 지금 초기에 다 그런 걸 잡아가면서 하면 좀 더 나은 물류, 뭐 환승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제 김재진 박사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제 고성군은 이제 패를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삼각선 얘기를 꺼내신 걸로 제가 좀 이해를 하는데요. 하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 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물류를 생각을 해서 만든 철도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 여객이 지금 중심으로 돼 있고요. 타당성 조사를 할 때부터 그렇게 예상을 해서 갔고 강릉선 철도의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올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복선화 추진했던 이유가 물류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고성군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저도 그 응봉이라는 데 한 30번 넘게 올라가서 그 전경을 봤는데 굉장히 관광적인 매력이 커요. 그 다음에 앞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그 통행량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주말일 경우에 이전보다 한 30, 40% 그 고성 쪽이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또 하나는 그 토지 지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토지 액수 자체는 속초나 아마 양양이 굉장히 높으신데 증가율을 놓고 보시면 고성이 최고입니다, 지금. 그만큼 수도권에 있는 분들한테 이 고성이 갖고 있는 그 메리트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곳이에요. 예,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난개발과 환경의 이제 그런 훼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만 아까 이제 고성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저희 강원연구원 입장에서 이제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 국가물류단지의 개념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저희들 판단을 하는데 이제 지방 산업단지가 하나 좀 들어가면서 거진항의 어떤 물류를 좀 활성화시켜주면서 향후에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는 물류들이 좀 일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지역 이 물류가 이렇게 통과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생산하는 어떤 그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가공이 돼서 또 수출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방 산단 중심의 정도의 어떤 물류 단지 정도는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노선이 이제 물류 노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동해 북부선 노선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역사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몇 번 주장을 했고 지금 이제 일단 강릉도 시내에 있으면은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강릉역으로 역사를 이전하자라고 이제 그런 요구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강릉시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런 미래를 내다보면 그건 당연히 옮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강릉 신호장이 아니고 남강릉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류단지도 같이 들어야 된다. 그렇죠. 산업단지도 유치하고 그리고 이제 동해 북부선이 글로 가게 되고 뭐 KTX 역사도 같이 만들어지게 되면 강릉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여론이 수렴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요. 또 지금 현재 역사는 거기는 이제 도심 공원으로 또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것도 역사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도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선을 지하로 빼가지고 이제 양양으로 가게 되면 양양은 송암리라고 또 이제 과거 53년 전에 역사였던 곳이 지금 현재 역사로 또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들은 칠봉국도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데 앞으로 해안가 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계속 양양군은 발전하고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바닷가 쪽으로 개발이 되어져야 돼요. 산 쪽은 백두대간은 이미 못 간단 말이죠. 동해 안 고속도로가 나 있고 지금 백두대간 환경보호법 거긴 개발할 데도 없어요. 그럼 바닷가 쪽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바닷가 쪽에 철도길이 나 있다. 이 개발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개발을 저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양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송암리가 아니고 좀 백두대간 쪽, 그러니까 동해안 고속도로 쪽으로 옮겨서 위치를 건설하자. 그럼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양양군도 바닷가 쪽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고 속초시도 지금 똑같아요. 잘못하면 속초시도 역사가 두 개 들어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동서고속철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알이라고 이제 그 노학동 쪽에 이제 들어서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속초시도 중심가가 계속 남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동서고속철도 역사를 들어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동해 북부선이 가면서 거기를 이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를 통하면 시내를 반조각 내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동해 북부선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외곽 지역으로 이제 나가서 가게 되면 역사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해선 철도나 아니면 동서고속철도나 역사를 통합 역사로 묶는 것. 그리고 그 위치는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어디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들 이런 한두 가지만 우리가 놓고 생각하면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게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이런 감정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강릉, 양양, 속초 그나마 이제 고성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고성 군수님 계시니까 고성 얘기를 하다면 아까 박사님께서 그 제진역이었나요? 제진역 주변에 그렇게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성에 역이 들어선다면 북한과 통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결국 그 국경으로서의 영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네네네. 이 고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죄송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고성이 아마 유일하게 제진역, 그다음에 화진포를 아마 간이역으로 하시면은 화진포역에다 간성역까지 하면 여기 3개가 들어가는 아주 교통의 결절지역이 네.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강원도가 사실 그동안 이제 통일 특별자치도 네, 뭐 이런 거를 추진해 오면서 고성군은 사실 그동안 뭐 자치군 뭐 이런 것들을 표명해 오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 고성군이 그 쭉 진행 오셨던 정책 중에 가장 잘한 부분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그 남북교류 특별 촉진지구 같은, 그러니까 남북이 향후에 이제 교류가 되면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어느 정도 그 안에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는 경계 그런 지구가 특구 같은 형태가 필요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지역이 지금 딱 보시면 제진역과 화진포역 딱 그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그런 특구 형태로 끌고 가시는 형태로 가시면 아마 상당히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또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관광과 여객, 관광과 물류를 다 잡을 수 있고 또 개성공단이나 뭐 다른 지역들은 사실 다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관광하고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이제 고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북교류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아마 굉장히 군수님도 이제 아마 말씀하시겠습니다만 특징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 좀 더 이제 좀 덧붙이면은 이제 금강산 관광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뭐 화진표에서 금강산까지 그러면 관광객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화진포는 역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역으로 승격될 수 있으면 참 좋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응봉이라는 데 저도 가보니까 공군 레이더 기지가 있고요. 주변에. 그 다음에 그 주변이 다 생태자연 1등급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개발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진포역을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그 지역하고 화진포를 어떻게 연계시킬 건가. 특히 그 다음에 거진 지역하고 이거를 또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 건가. 교통로라든가 아니면 도로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향후 역세권 계획을 하시면서 차근차근히 아마 좀 추진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고성이 사실 뭐 개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강릉서부터 양양, 속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고성은 그런 문제들이 걸림돌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진역도 좀 좁지 않나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땐 굉장히 넓고 광대합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게 국방부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만 통과되면 이건 엄청난 평야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남북의 관계에서 저는 지금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DMZ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829GP나 뭐 775P 통일전망대를 엮어내는 이제 그런 관광 코스하고 그다음에 금강산이 이제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올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화진포를 제가 지금 이렇게 직시하는 건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내려와서 관광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이제 조금 된다면 바로 이북에다 그런 신호를 좀 보내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곁들이면서 이것이 개발된다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어떤 그 장점으로 인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아까 환경 문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발을 앞세우지 않고 환경과 개발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그 또한 모두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해안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좀 지도해 주시고 앞서 길을 열어 주신다면 이야기도 잘 될 것이고 그 건설도 잘 될 것이고 뭐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풀려가는 그리고 또 지역의 균형 발전과 남북의 이 소통 문제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제 북한의 그 아주 유능한 노동력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의 자본과 기술력이 같이 혼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정말 그 미래지향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다 구비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이 아까 정치 논리가 바로 그런 데서 정치 논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정치 논리상 강릉이 더 세고 그다음에 속초가 세고 뭐 이러면서 이게 찢어 발려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좀 큰 틀에서 접근해가는 그런 노력이 좀 경주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군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고성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또 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저 많이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좀 이 동해 북부선 철도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박사님 먼저. 오늘 뭐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뭐 많은 지역을 다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근데 어쨌든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그 해당 지역에 계신 지역 주민들이나 공무원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발 부탁입니다만은 그 싸움을 위한 싸움은 하시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다 지역이 고스란히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철도역이 들어섬과 동시에 그 철도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이 동해안 북부 지역이 사실은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개발하는 부분도 쉽지가 않습니다. 물류단지나 이런 것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발 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좀 더 지역 주민들한테 효과가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개발들, 사업들을 좀 추진해보는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지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교수님. 예. 일단 이제 동해 북부선의 노선이나 역사 위치 이런 것들은 좀 다 내려놓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어디에 이렇게 들어서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좀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무슨 정치적 이슈라든가 아니면 지역적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만 생각하고 좀 객관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만 가지고 동해 북부선의 역사나 노선 위치가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동해 북부선 이 철도 건설 사업은 지역의 미래,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세 분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당장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열린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과 또 관계되신 분들이 많이 모이셔가지고 의견을 좀 교환하고 가장 좋은 안을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